아나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나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도대체 자기네 딸이나 자기네 부인이나 자기 어머니도 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나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시각이라는 게? 아나운서에 대해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비판했죠. 아나운서에서 제가 제일 많이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여성 아나운서, 남성 아나운서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정확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개혁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아나운서 한 명 한 명 대놓고 저 따위로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잘 생각해 보면은 아나운서 특히 여성 아나운서라는 존재는 굉장히 뭐 이 밖에서 볼 때는 막 화려해 보이고 하니까 막 김세희나 막 문갑식이나 무슨 거의 다 열등감으로 마구잡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굉장히 방송계에서 약자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은 나이에 아나운서실에서 보도국으로 파견 나가가지고 거기서 앵커를 하다 보니까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격에 취약하고 자기 방어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마구잡이로 까는 거잖아요. 지금 문갑식이나 김세희나 가영석이나 한마디로 이 자들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이 DNA를 갖고 있고 그런 자들이니까 당연히 사기 탄핵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진실을 조중동이 지금 다 이 사탄파 막강한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붙어서 진실을 은폐할 수 있는 기질들을 갖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강자의 기고 약자의 짓밟는 자들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강약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요 여성 아나운서 대놓고 저렇게 개인에다가 저 따위로만 못해요. 아 이게 얼마나 그 개인 그 김윤지 그 개인에게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문갑식이 자기 딸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공개적으로 이거 배현진 이거 이따위 떠드는 거 이거. 그러니까 본인은 딸이 있잖아. 본인 딸한테 누가 막 이따위 떠들면 또 가만히 있나? 근데 내가 볼 때 이 자들은 본인 딸과 본인 부인들이 저런 말 들어도 막 재밌다고 희덕거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성도착증 환자들이어가지고 그러고 남을 자들이야.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삼수하고 아나운서한테 그 울분을 아나운서한테 보내는 거. 아니 본인이 삼수한 걸 왜 아나운서들한테 화풀이를. 이런 자식은 소위 왜곡되고 굴절된 의식의 인간입니다. 굴절된 컴플렉스자요. 사무소에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좌익이에요. 자기의 무능을 남에 대한 적개심으로 칼을 쓰겠다는 게 전형적인 좌익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영석, 김용호, 김세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익들이에요, 좌익들. 그리고 남의 직업을 무차별 비하하고 이근대위하고 할 때도 경비원들 무참히 막 비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김정은이가 내려오면요 죽창 들고 막 아나운서를 찔러 죽이고 그럴 자들이에요. 이거 지금 김세희라는 자들은. K 변 대표님 진실 논리 응원합니다. 하나노즈마리님 방해성금 납부합니다. 모차님 딸랑한장님 쭈뱅이님 예, 김희정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자. 방해성금 보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가 아마 내 기억으로 아나운서를 개인으로 제가 공격을 했던 게 김주아가 유일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저런 식으로 무슨 뭐 이시고 한 게 아니고 김주아가 이제 아나운서 하다가 바로 김세희 같이 아나운서를 막 비하 이런 놈들이 많으니까 억지로 기자를 한 거예요. 전직을 했어 기자를. 배현진도 막 전직했던가 기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김주아가 영등포서로 출입을 하는데 저희도 다 영등포서예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김주아가 이제 첫 뉴스를 기자로서 보도를 하는데 기자가 1분 30초짜리 이제 뉴스에서 하면은 되게 처음하고 마지막 두 컷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근데 김주아가 6컷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기자는 카메라 그냥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방송 기자에 대해서 텍스트 쓰는 기자들은 방송 기자 취급도 안 하니까 서로 직업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방송 기자는 카메라 기자가 들어와서 카메라 기자가 막 컷짓을 해버리니까 방송 기자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연기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김주아의 첫 기사가 그랬다고요. 카메라 기자가 뭐 김주아 이제 좀 외모로 알려졌으니까 너 많이 들어가자 해서 6컷이 들어왔다고. 그럼 1분 3초짜리 뉴스에 기자가 6컷 들어와 버리면 기사 내용이 뭐가 있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비판한 글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김주아 하나 비판한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아나운서가 기자로 변신을 시켜야 되냐. 저렇게까지. 이 한심한 내가 MBC 회사를 좀 비판한 적 있죠. 그거 하나. 예, 아빠돼지님 12월 13일 밤 8시 락TV 연말 가수왕전에 심사위원장으로 나오시는 면 대표님의 발목 마사지용 발목 미사용 가능 댄스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허리하고 발목을. 야인변희재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영아 정치 아시고 안 만나시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만나고 안 만나고 저렇게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겠다고 김종리가 튀어나오면은 유영아가 성명서 내야죠. 지금 우종찬 기자가 냈잖아요. 너 입 잘못 놀리면 내가 고소한다고. 그리고 그걸 배현진이 해주는데 유영아랑 같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팔아먹고 박근혜 대통령 편지 들고 가가지고 비례공천 따먹다가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배현진을 공격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배현진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있는 건데. 정한울님, 예, 박진님, 변 대표님 더 이상 우파에 이상한 놈들 나타나도 놀랍지 않을 듯하요. 그럴 겁니다. 예. 안 놀랄 것 같아요. 뭐 조만간에 이제 막 우파들이 막 김정은 만세에 인공기 들고 다녀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요. 홍시 작가가 아나운서 출신인데 홍시 작가는 너무 내가 알기로는 너무 일찍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활동 기간이 너무 길어요. 아나운서보다. 그래서 아나운서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본인은. 아나운서로 활동한 게 10년이 안 돼요. 자, 내일은 정한기 박사하고 이 충성가 마냥 마지막 장이고요. 6시에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요. 책을 아마 우리가 단행본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책으로 빨리 내려고 했는데 또 기획자들 얘기하니까 그렇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다시 단행본으로 해서 또 충실하게 좀 보강을 해가지고 아마 1월 달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차라리 BTS를 응원합시다. 우파는 유튜버들 때문에 망했음. 우종찬 구속대에서는 언급도 안 했죠. 우종찬 구속에 대해서. 아니 그거야 어차피 뭐 우종찬 기자야 우리 태블릿 PC 진실을 캐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도 배현진 대에서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배현진 대에서는. 배현진은 그 원래 이 노조들이 막 완전 들고 일어났을 때 그 2012년 총선 앞두고 그때 완전 정권을 다 만든다 해가지고 MBC뿐 아니라 뭐 연합뉴스, 국민일보 다 총파업 들어갔을 때 배현진이 그때 장문에 이제 이 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이제 분위기를 엎었잖아요. 김세희는 그 당시에 노조 파업에 참여하다가 배현진이 엎으니까 슬쩍 뒤에 따라 돌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너무 강렬하게 그 글을 잘 봐서 뭐 그 뒤로 배현진하고 몇 번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그 글에 대한 이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저는 가급적 배현진 대해서는 장점만 보려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자기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요. 자기 메시지를 충분히 던질 줄 아는 거. 현대 정치인은 사실은 딴 게 없잖아요.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메시지를 충분히 던질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이제 김세희는 그 열등감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고. 에휴, 이런 못난 놈이 진짜. 아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냥 음해로 그냥 그 저질스러운 언어로. 아유.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삐딱선하고 뭐 조덕재 TV, 락 TV, 이근대를 공격한 이유도 지금 최일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기, 질투, 열등감이 컸을 듯합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자들이 이근대에 의미하는 거 보니까 시기, 질투 같더라고. 아니 분야가 다른데 왜 시기, 질투가 다른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분야가 다른데. 자기들은 방송국 공중파 국회에서 몰락하고 유튜브로 내려왔지만 이근대인은 반대로 유튜브에서 메이저 공중파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난 도저히 뭐 나로서는 상상이 안 되니까. 아니 이근대가 유튜브에서 뜨고 이근대가 저보다 유튜브 훨씬 크죠. 메이저 방송 나가죠. 아니 근데 업종이 다르잖아 업종이. 내가 이근대 같은 뭐 보안 이쪽에 업종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시기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업종이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현진 그러니까 김세희는 자기도 국회의원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열등 감각이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똑바로 된 국회의원들 지금 10명도 찾기 어려운데 배현진 정도라도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다 이 생각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배현진 대해서도 약간 삐딱하게 몇 번 이제 있어요. 몇 번 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안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과하지 말라고 지를 수 있는 초선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돼야 되거든. 자기 머릿속에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무효가 박혀 있다면은. 근데 그거를 배현진을 친다는 얘기는 김세희 머리에는 탄핵 무효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